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약간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겠군요. 주식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혀 연관 없게 그냥 무관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연이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160이 위협당하니까요. 아무쪼록 투자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약간 소셜 프레셔.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옛날부터 샀고, 그리고 그래도 나름 꽤 긴 직장 생활로 인해서 401k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몰랐을 때, 401k에서는 개별 주식을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몰랐을 때는 그냥 친구들이 그냥 인덱스 사면, 그리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된다, 뭐 그냥 주식을 땐 잘 몰랐으니까 친구 따라 사니까 그냥 인덱스, S&P 500 인덱스를 산다든지 그런 기본 계좌들, 어차피 비과세 계좌들은 개별 주식을 사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물론 개인적인 은퇴 계좌라든지 뭐 개인 거래 계좌에선 그쵸, 개별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 변동성, 물론 정말 옛날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오래 행보를 하고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자꾸 보게 되니까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보게 되면. 이거에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올인해서 투자하면은 진짜 여윳돈으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윳돈으로 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제 그릇은 만약에 제가 진짜 여기에 올인돼 있다 그러면은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기본 계좌들이 인덱스를 추정하는 계좌가 있고, 지난번에 밝혔지만,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적게 내긴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에선 세금을 많이 탕감해 주지만, 결국 아무리 장기 보유해도 많이 팔면요, 세금을 되게 세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별 주식을 사더라도 세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은퇴하고 자기 소득이 줄을 때 파려는 전략을 많이 취하게 되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주의의 말씀. 참 이거 알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면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또 FSD V12를 첨부할 텐데, 기업이 이렇게 차를 팔고 기술 개발하고 이걸 실제 적용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엔, 제가 직접 경험하기엔, 근데 지난번 중국 여건이라든지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I 지수 쉽게 안 떨어지죠. CPI도 안 떨어지고 PPI도 잘 안 떨어지고, 그놈의 물가, 제가 요즘 물가 얘기를 많이 했죠. 미국의 살인적인 물가. 그러니까 잘 사먹지도 않고 누굴 고용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여기는 그로서리나 이런 거는 싸니까 직접 해먹고, 하우스 파티가 발달하고, 옛날부터 그랬죠. 이미 학생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여전히 이놈의 미국 물가는 참 무섭습니다. 살인적입니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다 한들 그걸 고려해도 너무 센 것 같습니다. 1인당 GDP 해도 한국에 비해서 한 2배? 조금 넘죠. 근데 음식 값을 보면은 한 3배? 한국 음식은 한 4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고려해도. 그러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잘 올라서 지수가 생각보다 또 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빅텍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오픈 AI랑 여러 이런 제프 베조스까지 막 투자하고 조인트 펀딩으로 피규어 AI가 참 재미난 걸 내놨는데요. 그래서 막 이제 테슬라 보시 힘들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식과 다르게 저는 그거를 좀 반박하고 싶은데, 주식이 저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주식은 진짜 다시 한번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못 견디시면 그냥 인덱스를, 아니면 뭐 섹터에 자신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 투자하셔도 트랙 레코드를 보시면 꽤 쏠쏠합니다. 저도 직접 401k나 그런 비과세 통장으로 엄청나게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힘드신 분은 그런 부분을 더 추천하고, 진짜 주식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식이 일단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BYD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성장세죠.
테슬라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거는 확연해 보입니다, 올해. 실제 가이던스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지배력은 어떤가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배력은 여전합니다. 테슬라의 마켓시어가 지금 2월 달에 한 4.3%인데요. 기아를 턱 밑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못 파는 건 아닙니다. 늘긴 늡니다. 근데 조금밖에 안 늘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회사 이제 자동차 회사들과 비슷한데 와 토요타는 장난이 아니네요. 작년 2월에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는군요. 여기 결론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가 무섭죠. 일단 그래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 아니 이건 전기차만 비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하고는 다 똑같이 하는데 테슬라가 이 정도 위치인데다가 작년에 미국 내에서 50%를 넘었고 한 56%고 전 세계 여전히 20%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블룸버그에서 예상하는 것도 여전히 전기차에 있어서 세일즈를 리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앞불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 여전히 프로핏하고 테슬라랑 BYD가 다 해먹는 시장인데 여전히 내연기관이 꽤 쏠쏠하고 그거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좀 레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은 하는데 근데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테슬라가 어마무시합니다. 중국이든 여기든. 왜냐면 중국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는 저가용 차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때도 주식 얘기를 했군요. 슬프긴 합니다. 근데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 통계입니다. 월드와이드. 근데 BYD가 PHV를 해서 여기 2위에 있는 거지 대부분 소형 싼 전기차인데 전기차를 계속 출시해서 좀 공격적으로 또 가격을 깎았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가용 차들한테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 이미 반영이 됐죠. 근데 미국에서는 저 저가용 차들이 사실 여기 보면은 다 SUV가 판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행거리라든지 큰 차들이 여전히 시장을 휩쓰고 있고 지난 10년간 보더라도 작은 차가 잘 안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물론 잘 하고는 있지만 더 빨리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빨리 사이버 트럭을 더 램프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 트럭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미국에서의 성장세를 더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지 차를 더 팔고 그러면 주식에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FSD도 있죠. 정말 놀랄 노자인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들 실제 판매량은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채널에서는 경고를 하죠.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근데 지배력은 자세히 상세히 뒤져보면은 여전히 지배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가 이게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현대, 기아, 리콜 얘기도 있죠. ICCU. 지금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 같은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사가 금방 쫓아올 거라고 하는데 테슬라 같이 OTA를 해주는 회사, 제대로 된 OTA,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직도 없고요. 그럼 곧 나올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 서플라이 체인들 보면은 여전히 개선을 하려고는 하지만 펑션 베이스로 여전히 어셈블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개선이 일어나고 이제부터 테슬라와 같은 테슬라는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기존 차량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FSD도 그렇고 저는 하드웨어 3인데 모델 S 근데 여전히 잘 쓰고 있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혜택을 볼 만한 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을 논하기가 그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두려워해야죠. 근데 과연 경쟁사들이 올 수 있을지 기사들은 그렇게 쓰는데 그 부분을 알고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주행보조가 웬만큼 오면 제가 차를 바꿔 타겠죠. 저는 테슬라 차가 워낙 잘 좋아서 상대적으로 좋아서 타는 거지 뭐 테슬라를 극단적으로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성장세는 둔화됐다. 전기차가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아무쪼록 이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 이 로버 피겨 01 피겨 1에 이게 오픈 AI와 이제 협력해서 항상 로봇이 사람의 명령어를 알아듣기가 힘든데 오픈 AI 덕분에 이 말을 이제 빨리 알아듣게 된 거죠. 인식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이 매우 부드럽고, 이래서 이제 테슬라 봇이 큰일 나지 않았을까. 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붙어 있는 회사들, 지금 베조스도 얘기하고 오픈 AI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 그 이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커스텀 칩하고 자기네들도 AI를 합니다.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표현을 하죠. 엄청나게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대량으로 팔 준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가 지금 아직도 태동기입니다. 범용적이고. 커스텀 칩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돈을 아마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가 지금 굉장히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결국 조별 과제입니다. 지금은 태동기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결국은 개화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까지 오픈 AI를 그렇게 밀어줄 수 있을까요? 저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텐셜은 더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리소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여기도 승산이 있겠죠. 누가 저렴하게,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설키 있으면은 이게 쉽지 않더라. 이건 자동차보다는 덜 하겠죠. 전기차보다는. 서플라이 체인이 덜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향후 그런 협력 관계가 온전히 가겠냐. 각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글쎄요. 테슬라는 지금 이것도 만들고 있죠. 아예 로봇도. 그걸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당장 차량 생산에선 직접 투여할 만큼 확실히 즉각 개발만 완료되면 늘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밝게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포텐셜이 무궁무진하지만, 역시 가격은 중국에서의 출혈 경쟁이라든지 BYD는 참 대단합니다. 역시 중국 기업들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배력이 여전하나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된다라 그러면 당연히 주식에 영향이 있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만, 다행인 점은 다시 한번 시장 지배력은 잃고 있진 않다. 제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FSD V12에 대해서 또 잠깐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지난 영상 올린 거의 후속편인데요. 고속도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너무 부드럽고, 이날 그냥 개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도 제가 디스인게이지먼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고요. V12의 위력을 정말 제대로 실감을 했다. 물론 좀 방금 전에는 그냥 밀어붙여서 갔어도 됐는데 좀 두리번 하죠. 좀 보수적으로 설정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진짜 하위부터 여기까지 개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올림 버전 V13 같은 V12.3을 이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요부길은 처음 빠져나왔는데도 항상 얘랑 같이 가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굉장히 잘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훨씬 더 안전하게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주차 얘기인데요. 몰에 들어가서 이제 주차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뒤집어지죠. 이런 길을 핸들링 한다라든지, 그 몰 안에서 주차를 하는 게 최대한 그 목적지에 가깝게 세워주는 게
그냥 단순히 스트릿 파킹뿐만 아니라 그냥 파킹도 이렇게 넣어서 세워주는 것에 정말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파킹 업데이트도 조만간 한다 그러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냥 공교롭게 파킹 영상이 근데 파킹이 마지막에 오게 되죠. 그냥 거기가 이제 종점이니까. 왜냐면 얘가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세우거든요. 목적지에 제일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쪽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확 넣어버리는데, 예, 그 부분만 이제부터는 이제 별걸 다 바라게 되나요? 이제 장애인 주차장을 좀 고려해서 그건 좀 피해서 찾아서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얘가 세운 다음에 와이프 좀 내리고 차는 다시 딴 데다 장애인 주차장이 아닌 곳에 세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가까이 많은 차들과 카메라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본 사람만 해보거든요. 이런 걸 기업적으로.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것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고, 다시 한번 수직 계열화돼 있고, 로봇도 만들고, 이거 FSD를 그쵸 이미 확장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이 옛날 모델 X에서 제가 휠을 까먹은 건데, 그냥 저쪽에서 차가 오면은 순간 얘가 놀래서 갖다 차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차가 있으면은 꺾을 때 좀 타이트하게 꺾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빨리 제가 지금 주로 몰고 있는 모델 X에 그 하드웨어 4거든요. 거기도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출퇴근하는데 전혀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진 않지만 이걸 한번 맛보니까 다시 한번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있으면 이제 가면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옆에 차들이라든지 이제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보면서 분명히 과민 반응할 법도 한데 여기서 고민하죠.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얘 평소 다른 쪽에서 보여줬던 행동이라면은, 왜냐면 저 몰에 들어가려면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좌회전선에 쓰는 게 맞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선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거를 잘 우겨서 머리를 뒤밀어서 바로 놀랍게도 되게 부드럽게 그걸 넣고, 이제 보행자들이 주차장 안에는 그냥 돌아다닐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천천히 따라가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야야야야야. 놀랍습니다. Now your destination is on the right. 어? 장애인 소리가. 끝. 어쨌든 끝.